저는 뭐가 제일 먼저 보였냐면은 월에 이 무진기둥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보이는 걸 토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대부분은 일간 먼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제 일간 먼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주를 보면 무진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강한 글자가 무엇인가가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겁재가 월에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은 격의 자리에 겁재가 뚜렷하게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겁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흥망이 결정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겁재가 힘이 있고, 그러면은 기토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보니까 얘는 여기 정인을 달고 있네요. 그러면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겁재는 얘는 간여지동으로 힘을 갖춘 상태이고요. 일간은 정인으로 신강해진 상태인 거예요. 기토가 진 토에 근을 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토가 이렇게 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일간 입장에서도 겁재 못지않게 오히려 겁재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죠. 왜요? 그냥 토가 왕하다 혹은 화생토가 되어서 이것도 왕해졌다, 이런 이제 구분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토가 안정감도 있고 더 왕하다고 할 수 있을 좀 계속 꾸준하게 화생토가 일어나니까 이게 토가 아무리 설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토가 왕해버리면은 지력이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토를 활용하게 됐을 때 지력이 빠지면은 엄청 오래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생토가 된다는 거는 지력이 소모가 되더라도 금방금방 다시 차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사도 무진에 비해서 그런 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겁재가 있을 때 어떻게 이 겁재를 제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겁재를 끌어와서 같이 뭔가 함께 해나갈 것인가를 먼저 보죠, 보통은. 자, 그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일단은 사주에 어쨌든 이런 토가 중첩되어 있고 월하고 일에, 그리고 화생토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토가 아주 왕하다는 건 보이죠. 토가 왕하면 이 토를 어떻게 소토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소토 능력을 보자. 자, 그래서 소토를 뭘로 하나 봤더니 여기 연에 간목이 하나 나와 있죠. 정관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정관이 있긴 있는데 정관이 소토도 물론 가능하겠죠. 가능도 한데 좀 아쉽죠. 왜 하필 이 위에 올라왔을까? 그냥 간목이 아니라 갑인으로 나와도 모자를 파네. 왜 갑신으로 나왔을까? 일단 이 간목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소토를 적극적으로 하기엔 좀 아쉬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밖에 없느냐? 금도 소토가 가능하잖아요. 토생금으로 강하게 봤더니 여기에 근을 한 경금이 나와 있어요. 신중에도 경금이고 사중에도 경금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자, 그러면 목금이 다 나왔네요. 그러면 이 토가 소토 된다는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주가. 만약에 소토가 안 되면 어떤 거예요? 개발이 안 된 땅과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토해가 이제 소토가 됐다는 건 개발이 아주 잘 된 거죠. 가치가 굉장할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개발이 안 된 사람이에요? 개발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공부를 훨씬 잘하지, 개발된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뭔가 자기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소토를 한다는 건 뭐예요? 뒤집었다는 뜻이, 안을 솎아내고 뒤집고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땅한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트여주는 거예요. 머리를 트여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눈을 트여주고, 공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면은 양쪽으로 소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자, 사주에 없는 건 뭐예요?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없으니까 또 무재는 또 어쩌고저쩌고 또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그쵸? 이미 굳이 수가 필요할 싶을 정도로 구조가 너무 괜찮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수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쟁제적 코드가 커질 수 있다. 월에 일단 겁재가 힘이 강하다는 거. 수가 들어오면은 쟁제가 어떻게든 일어나요.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는데 얘네들이 그 일어난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수가 와서 쟁제되기 전에 수생 먼저 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쟁제가 일어난다. 근데 관을 통해서 그 쟁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관을 통해서 재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월에 겁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떤 운이 들어와도 겁재하고 다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다. 자, 격으로 봤을 때 겁재격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은 겁재격처럼 보자고요. 사실 겁재가 이렇게 월에 있을 때는 오리지널 관법에서는 관사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양인격은 사를 써야 되고요. 양인격은 아니죠. 양인격이 아닌 경우는 관을 써도 무방하다. 근데 관사를 쓰라는 건 그만큼 관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힘이 있나요? 없죠. 근데 있긴 있잖아요, 관이. 그러니까 격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목이 용신이에요. 힘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용신으로 쓰이는 건 확실하다.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격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억부적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관을 훨씬 쓰기가 쉽죠. 예. 억부적 입장에서는 상관을 쓰는 사주다. 그럼 이 상관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경관하고 있죠. 경관하는 게 상관의 쓰임새라고요. 생재 안 하잖아요. 예. 경관하는 게 이 사주의 능력이에요. 이게 경관한다고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관을 다룰 줄 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 경관은 관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보통은. 관을 어떻게, 내가 내 의도대로 국가를 다룬다? 내 의도대로 남편을 다룬다? 내 의도대로 윗사람을 다룬다? 뭐 회사를 다룬다? 팀을 다룬다? 이게 상관 경관이에요. 보통은 쉽지 않을 건데 이 사주는 상관이 월등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상관 경관이 너무 멀어요. 금극목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상관, 경관, 관의 상관으로 극하는 걸 직접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 판에 들어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상관, 경관을. 관 비판하면서. 근데 멀리서 간접적으로 하잖아. 기고문 한 장 쓰는 거지, 이제 비판을 할 때.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지랄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기고문 하나 딱, 그런 거예요. 간접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근데 이 사주는 딱 그렇게 할 것처럼 생겼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진월이기 때문에 이 간목도 나름 이제 활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구조가 보면 볼수록 나쁘지 않구나. 이게 자칫하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은 목을 써야 되는데 금 때문에 목을 못 쓰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겁재를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상관이 세니까 못 눌러주는 거 아닌가? 눌러줄 수 있다고요. 약해도. 청간으로 나오기도 했고 겁재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대신에 함부로 그걸 못하게 상관이 견제하고 있다. 그럼 상관도 막무가내로 얘를 견제하고 있냐? 아니죠. 인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인성이 있다는 거는 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자, 그냥 단순하게 다 제껴두고 금극목을 해요. 목을 하는데 여기에서 화와 수가 개입될 때의 차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문 강의에서 했어요. 극을 하는데 어떻다? 목의 입장에서 목생화 화극금 하니까 하더라도 목의 입장을 고려한 금극목이 될 것이고 수가 개입하면은 목이 아니라 금 입장에서 막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경자시였으면 어땠을까도 고민해보는 거예요. 기해일주에 경자시였으면은 금극목이 어땠을까? 그러면은 굉장히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을까? 저 관 입장 고려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오히려 좀 더 저 상관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인성으로 공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상관에 뭐를 만들었다? 자격을 만든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자격을 갖고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수 입장으로 전개가 되었다면 사주가 약간 뒤집어져서 그럼 자격 없이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이건 항상 따라오는 거죠. 뭐 경우시니까 기토에는. 자, 그래서 사주가 대운을 보니까 기사대운. 크게 뭐가 없긴 한 운이죠. 기사대운에 뭐가 있겠어요, 사주에. 오히려 이 관을 자꾸 합으로 땡겨가는 게 더 커요. 이 기사라는 이 대운에서 내가 이 간목을 땡겨와서 겁재를 다루고 이런 정도로 가지지가 않는다. 크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그런 게 없어 보이죠. 경호대운 어때요? 와, 얘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운이죠. 그리고 경호대운이 들어옴에 따라서 간목하고 좀 더 근접돼 버렸죠. 멀리 있었는데 이게 대운에서 똑같은 게 들어오면은 안으로 시간에서 이렇게 월쪽으로 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금극목이랑 만나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 거예요. 그리고 뭐 아직 신미대운은 가지 않았지만은 그러면 신미대운에서는 이 관을 다루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겠네요. 그런 형식으로 쭉 추론하는 거예요. 쟁제가 반드시 일어나겠죠. 근데 이 사주는 다행히도
쟁제가 있더라도 그걸 다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은 겁재는 못 쓰는 거죠. 일간만 상관을 쓸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금운은 다 일간을 위한 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간을 위한 운으로 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겁재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상담을 왔어요. 그러니까 자녀죠. 그분의 자녀. 네, 자녀 상담을 왔고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금 서울대 공대를 쓰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게요? 네, 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서울대 떨어지면 진짜 약간 기로에 서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다시 시험 봐야 되고. 네, 쓰라고 했을까요? 갑진년에. 썼어요? 확신이 가지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세요? 서울대를 쓸 거면은 지금밖에 없다고 했어요. 네, 쓸 거면은 2025년도 안 되고 26년도 안 되고 27년도 안 되고 2024년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라고 했어요. 이미 21살 때 그렇게 했다는 건 재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성적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능 막 이런 거 시험 보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내년이 2025년 일사잖아요. 그리고 24년 갑진이었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내년에 입학을 하니까 올해 시험을 봤더라도 내년 운으로 합격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24년에 시험을 봤잖아요. 무조건 이성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가 좋다고 해서 뭐 그전 연도에 있는 거 가지고 도박수를 던져서 더 높은 데 상향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4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험 보면 더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갑진년에 이런 경호대원의 갑진년 어때요? 상관경관이 잘 일어났죠. 이 상관경관을 잘 일어났다는 거는 겁재를 관으로 누르면서 그 관도 내가 컨트롤한 거예요. 이게 결국 시험 보고 막 성적 나오고 이런 이제 공부하는 측면으로 가면은 그 검산까지 다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오류를 다 찾아냈다. 오류를 찾아내서 그걸 수정까지 했다. 그게 이제 이 인성을 갖춘 상관경관의 큰 장점이에요. 실수를 거의 안 하는 운이라는 뜻이에요. 갑진년은. 그래서 이 사주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죠. 공부 쪽으로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그래도 막 쓸까 말까 하고 있길래 어차피 여기 안 왔으면 쓸 거 아니었냐. 안 왔어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잘 나왔다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래서 썼고요.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공대. 합격을 했고 제가 합격할 거니까 꼭 연락 주세요 해서 문자가 왔었어요. 합격했습니다 하고 문자 왔어요. 이 사주를 꺼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꺼낸 거예요. 을사년으로 볼 것이냐 갑진년으로 볼 것이냐. 갑진년에 시험을 쳤으니까 갑진년의 성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개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낼 수 있는 대운이 끝내주잖아요. 이 10대에 이런 운이 온다는 건 복이거든요. 만약에 이 운이 10대에 안 들어왔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었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건 물론 사주가 이렇게 좋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운이 정말 큰 작용을 해요. 이런 사주는 뜯어보기 좋은 사주예요. 어떻게 뜯어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성이 아니라 여기 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서울대가 과연 됐을까?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만약 경자시가 됐거나 기해일주가 됐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연고대 미끄러진다는 거죠. 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국립대는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이제 사립으로 가야 되니까 연고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을 참 이쁘게 잘 쓰는 사주다. 이 수운을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상관 쓰는 게 약간 변질되죠. 금생수로 연결되니까. 이런 운에서 이제 이거에 비해서 안 좋은 거지 괜찮아요. 비해서? 네. 어쨌든 금운은 다 기사가 쓰는 운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쟁제적 코드가 있으니까 뭐 이 친구가 지금 생각지도 않는 쪽으로 가겠죠. 쟁제가 없잖아요, 사주에. 근데 이제 쟁제가 들어오잖아요. 재생관에 상관 생제까지 엮여가지고. 그러면 재의 영역으로 이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재를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이제 재를 쳐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만약에 이 친구 공무원을 하다가 재운이 들어왔다?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그래서 돈을 더 쳐주는 대로 간다거나 사기업에 막 기웃거린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은 재운이 흔들린다는 뜻이. 취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또 취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에서는 이제 대운으로 오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세운에서 오는 건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이 사주는 그냥 어디를 써도 다 될 것 같이 생겼어요. 사주가. 이런 사주는 애초에 그 상담할 때 취직 언제 될까 이런 걸로 안 와요. 이 정도로 좋으면.
취직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